이번에는 민주당의 똘똘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보 분석가 박선원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계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선원 의원 몰랐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오버했는데 오필이 잘 안 됐어요. 네. 오버라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 저분이 좀 말이 많구나. 네? 네. 그랬는데 계엄이 터지고 나서 눈부신 활약을 했잖아.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두 가지 이유로 모셨는데 하나는 MBC 단독으로 윤석열이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던가. 대표적인 민주당의 정보 분석가로서 헌재 판결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우선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으로 예. 북한이 포를 쏘는 예. 그 상황을 일으키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연평도 포격 기억하시죠? 2010년에. 그때 북한이 연평도 왜 포격을 했냐면 우리가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빌미 삼았던 그 지역, 똑같은 지역에다가 더 많은 무기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 다시 한번 하라는 거죠. 그렇죠. 남북한 간에 이제 워낙 서로 군사적 대치가 오래됐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한다 하는 그런 경험이 쭉 쌓여 있잖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평도 그 지역에 한 200발 정도 자주포를 쏘아대면 북한에서 반드시 반응을 할 것이다.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네. 근데 한 100발 더 쏴라 해가지고 한 300발을 쐈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을 안 한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네. 작년만 해서 4차례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걸 4번이나 했어요. 연평도에서 안 되니까 이제 백령도에다가는 6월 달에 아주 대규모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북방 한계선 노던 리민 라인 NLL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해병대가 쏘는데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만 갖고 안 되겠다 해서 공군의 전투기하고 아파치 헬기까지 동원해서 위협 비행을 하는 겁니다. 해병대의 포사격 그리고 위협 전투기 헬기의 그 비행까지 이제 결합시킨 거거든요. 합동작전이잖아요. 원래 이런 합동작전은 이 지상에서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서해상은 유엔 사령부의 관할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상에서보다 크게 자극하는 행위, 전쟁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한 거죠. 남방 한계선 끝에까지 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치 헬기가. 바다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포밖에 없거든요. 몽군포 이런데. 그런데 이 군사 분계선은 바로 선 너머에 여러 가지 무기가 쭉 배치되어 있잖아요. 아파치 헬기가 최근접으로 들어가는데 반응을 안 해. 본래 헬기라고 하는 게 낮게 들어가서 살짝 올라와가지고 때리고 또 다시 이 언덕 뒤로 숨어가지고 빠져나오는 그런 식으로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헬기가 한 방 맞으면 떨어지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높이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북한 눈에 띄도록. 네, 눈에 띄어서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이 헬기 조종사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계속 더 올라가라 지시가 내려오니까 올라갔어요. 전투기도 그렇고 헬기도 그렇고 저쪽에서 나를 쏘려고 이렇게 레이더로 조준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알아요. 그거를 락온이라고 하거든요. 딱 락온 되면 상대방의 레이더에 딱 걸렸다 이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기 조종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가라 그러고. 눈에 띄라고. 눈에 띄라고. 더 올라가면 막아줄 데가 없어요. 비무장지대에는 풀하고 낮은 나무밖에 없잖아. 어디 숨어요? 저쪽에서 그냥 때리면 가는 거거든요. 아파치 헬기 조종사라고 하는 엘리트 병사들을 네. 이 북한 도발에 미끼로 쓴 거예요. 네. 한 대라도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잘 됐다 하고 이제 예비해 놓았던 이제 포사격 계속 해가지고. 그치. 그게 이제 노상훈 수첩에 나온 명분? 교전 중이어야 되나? 아니면은 교전이어야 되나? 전쟁을 이끌어야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되니까 이때는 국방장관이 신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원식도 계엄은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그 남북한 간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전은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은 이 아파치 헬기를 더 올라가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합참 작전본부라 그러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 본부장이. 신원식이가 국방장관 할 때는 매일 아침에 국방정보본부장하고 국방작전부장,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정보본부장이 동시에 들어가서 이제 장관한테 보고를 하는데 김용현이가 온 뒤로는 따로따로 보고를 해요. 하나씩 부르는 거, 하나씩. 그러니까 너 둘이도 정보 교류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은 뭐냐? 더 많은 비밀 공작을 지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발을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거죠. 저쪽도 감청 능력이 꽤 되거든요. 요새 남쪽 군이 좀 이상하다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느꼈으니까 철도를 파괴하고 담을 쌓아버렸지. 네. 올라오지 말라고. 남침 얘기하는데 북한은 북침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상정도 하기 싫다고 말하는 게 달리 한 말이 아니야 보니까. 자기들 정보 분석으로는 뭔가 일으키려고 한다. 그렇죠. 경의선을 아스팔트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폭약을 집어넣고 그걸 흙을 다시 덮어서 폭발을 시켰거든요. 북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도 안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구멍을 정확하게 그 군사 분계선보다 한 15에서 20cm 위에다가 쭉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40발을 쏩니다, 또. 여기다가 그러니까. 또 대놓고 40발을 쏴요. 윤석열이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야. 전쟁의 환장.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어떻게든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거고 보니까. 전쟁이 일으키면은 결국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그 우발적 사고도 미국에서 하지 마라. 상대방이 나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려라. 저쪽이 나 한 대 때리면 72시간 내에 때리고 그 시간 지나면 때리지 말아라. 그게 이제 자위적 방위의 범위거든요. 그러한 그 유엔사가 만들어 놓은 교전 규칙이라는 거. 그런 거 안 지키는 거죠. 어떻게든 교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전시가 되면 전시 계엄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MBC가 단독 하는 내용인데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군에서 영현백이라고 시신을 담는 가방, 바디백. 그거를 군이 계엄 있던 때 3,000개를 추가 구매했다는 거예요. 어디 부대에서 그걸 주문했냐면 2군단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2군단.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오음리가 있어요. 네. 2차 수거에. 네. 그 2차 수거 해가지고 오음리에서 3,000명은 죽는다고 생각한 거야. 네. 와, 이씨.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이 왜 오음리지? 그랬었는데 김병주 의원이 또 이 근처에서 군 생활을 했더만요. 네. 여기가 첩첩산중이래요. 네. 첩첩산중에다가 2차 수거한 다음에 네. 이 오음리 부대에서 이 3,000개를 주문해 놨다는 거잖아요. 3,000명이 죽는다고 생각한 거지. 이미 재고가 1,850개가 있으니까 그렇지. 합치면 5,000개예요. 5,000개네. 수첩에 보면 명단이 있거든요. 명단이 쫙 있죠. 나중에 청와대 행정관 출신, 명, 전교조 출신, 비슷하게 이재명 해가지고. 가로 열고 쪽 놈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야. 이재명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단체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민노총 몇 명이야 도대체. 네. 정의구현 사재단. 교황청이고 뭐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작에 그 말 하셨잖아요. 그 명단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수천 명 이상이다. 제가 6,000명이라고 한번 계산했는데. 그렇죠. 네, 6,000명 왜냐하면은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서관 했던 사람들, 뭐 네, 장관 했던 청와대 행정관 사람들 이상. 쫙 다 더해 보면은 이거 네. 5, 6천 명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 6,000명. 숫자 계산이 맞는 거예요. 예, 예. 전교조도 다 아니고 전교도 뭐 지부장 정도 되는 책임 있는 사람들만 해도 그런 사람들을 계산해 보고 지금 그 바디백 몇 개 있어? 한 2,000개 있습니다. 한 3,000개 더 구매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하필이면 어디다? 2차 수거하라는 곳에서 이거를 3,000개를 구매했다는 거 아니야. 오늘 육군에서 항변 내지는 설명이랍시고 중기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년 동안 앞으로 국방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근데 이거 3,000개 더 사는데 2만 원 곱하면 6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계획이 필요했어요. 이런 거는 소모품비라서 그냥 있는 돈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걸 2군단이 하는 거야? 2,000개도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언제 평소에 2,000개 쓸 일이 있어요. 아니 매년. 재고로 계속 남아있던 거에다가 3,000개를 다 한 건데 보좌관들한테 평균 얼마 죽냐.
그랬더니 60에서 70명이 죽는데요. 이런저런- 사고, 질병 다 해가지고. 어. 그러면은 사고, 질병으로 하면은 어떻게 이송해요? 일단 119에다가 잘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총 맞아서 현장에서 죽어가지고 저런 바디백에 넣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많이 잡아서 70명이 1년 내에 사망한다고 해도 실제로 저렇게 바디백에 안 집어넣어요. 부모님 모시게 하고 냉동실에 당연하지. 모셨다가 영안실에 모셨다가 잘 장례 치러주고 누가 이런 거 필요하냐고요. 이거 오로지 군사 충돌에 대비한 것밖에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누가 지금 비닐백에 넣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설명이 되는 안 되는 행동이죠. 거예요. 그걸 하필 왜 오음리에 있는 이군단이 그걸 사냐고요. 그리고 노사원 수첩에는 왜 오음리가 2차 수거지로 적혀 있냐고. 그 양촌 이런 거는 해가 많이 들고 따뜻하게 마을이 잘 들어가는 데가 양촌리, 양자가 많이 들어가고 해 잘 안 든 데가 음자가 들어가요. 강원도도 깊은 산골이면 뭐 북면, 내면 이래요. 뜻이. 이거는 박선원 의원만 할 수 있는 분석이다. 아니, 원래 오음리 바로 음자. 그래요, 실제로. 거기가 실제로 산에 둘러싸여서 골짜기라고 해요. 도망갈 수도 없는 수거해 놓으면 도망가기 어렵다. 그리고 누가 죽어도 모른다. 죽이는 방법도 여기 있어요, 보면. 사고, 가스, 침몰, 폭파, 격침. 이송 중에 이송 중에 막 죽이려고 한 거야. 더 무시무시한 거는 저기 수집소에 예. A등급, B등급, C등급 있잖아요. 그러면 막 섞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재명, 박선원에다가 막 섞어 놓으면은 군인들이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막 쏴버려도 되잖아요. 일부러 섞어 예를 들면 국회의원만 뭐 한 50명 딱 모아놨다. 그러면 망설일 수 있으니까. 아무리 특공여든이다 해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 엄마 이재명 좋아하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집소에다가 A, B, C를 섞어서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동 중에 죽이는 거고 수집소에 온 이후에 죽이는 방법도 있어요. 폭파도 있고 화학약품도 있잖아요. 네. 독설하라는 건데 그 밑에 용역업체도 있네. 여기 용역업체라고 써있거든. 나 이 말 들으면 제일 겁나. 오비들 암살조 이런 거하고 살짝 관련이 있는 말이거든, 저게. 이게 무시무시한 수첩이거든요. 네. 이게 헌재 증거로 제출이 안 됐어요. 증거로 채택이 지금 안 돼 있고. 헌재 재판관들이 이거 다 봐야 되는데 네.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진짜. 사람을 진짜 많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면은 헌재 재판관들 만약에 기각시키면 절대 윤석열 정권에서 안 봐줘요. 기각시켜준 사람은 뭐 따로 봐줄 것 같아요? 저는 헌재도 그렇게 없애버릴 안 거라고. 봅니다. 국회도 해산하려고 그랬는데 너 지난번에 나한테 질문 이상하게 하더라?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HID 군복 그거 영화 촬영용이라고 해명했었는데 네. 영화 촬영용을 누가 그렇게 정밀하게 만드냐고 북한 군복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가 내려갔거든요. 네. 그렇죠. 영화 촬영용이면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 북한 군복 입고 공작을 하고 그거 묻고 도망가고 나중에 발견해서 북한 소행이라고 하고 그럴 때는 북한 군 출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북한 군복 맞냐 그러면 이건 북한 군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용도에서나 그렇게 정밀한 게 필요하지. 네. 제 수행 보좌관이 전문 대항군이라고 북한복 입고 특전사하고 맨날 훈련하는 그 출신인데 대항군이라고 하는데 대항군. 그 대항군 중에 잘하는 친구들을 전문 대항군이라고 해요. 전문대학은. 근데 문제는 정보사령부에서 그 옷을 예, 그렇죠. 구입하려고 했다니까 어. 전 정보사령관과 현 정보사령관 노상훈과 예. 윤상호가 같이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HID 속초에서 데리고 내려온 예. 그 요원들에게 임무를 주는 것과 연관이 됐다고 하는 점에서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때 해제하지 못했으면 이거 다 벌어졌을 일이에요. 그 진짜 또 웃긴 게 소카. 이것도 네.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요. 수방사에서 소카한테 연락해가지고 차량 실시간 파악되느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용도를 모르겠더라고요. 공작 내지 작전에 군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뭐 이송을 한다든지 소카 실시간 위치 파악이 되느냐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제 시나리오는 뭐냐면 HID나 그 블랙들에게 북한 군복을 입혀가지고 입혀가지고 그 무슨 소요를 일으키거나 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잡아야지 북한군 소행이라고 몰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소요를 일으키고 도주할 거 아니에요. 도주할 때 뭘로 도주를 시킬까? 그들에게. 도주수단. 미리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카 같은 건 어때요?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래 소카 괜찮은데? 근데 그 소카는 우리는 어떻게 잡았다고 할까?
전화번호를 우리는 모르는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소카가 실시간 위치 파악이 되지 않을까? 차량에 GPS 장치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전화해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정보위에서 예산 요청이 들어왔어요. 방첩사 같은데 중요 탈북자들 있잖아요. 네. 고위직이거나 군 출신이거나 이 사람들을 잘 이동시키고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사겠다는 거예요. 카니발 7인승에서 9인승짜리를. 몇 대 살려고 하는데 그때 20대만 살려게 도와주십시오. 20대 그거 추가로 예산 들어온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전체 예산에 비교하면은 제가 간사인데 예산 심사 소위원장이거든요. 그거 해주지 했는데 야 이자들이 그 차를 어디다 그 차에 실려갈 뻔했네. 그러게 말해요. 저한테 의원님 차 잘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저 담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지. 사람이 엄청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헌재 선고가 아직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의원님이 파악한 정보로는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2월 한 8일 정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주한 외교사절단 대사급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언제 헌재 판결이 나올 것 같으냐 그래서 당연히 늦어도 3월 10일, 13일 전일 것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판결이 3월 26일 아니냐. 3월 10일 날 이게 헌재에서 인용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고 국힘에 불리한 일 아니냐. 자기 신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재명 대표의 형량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심과 비슷한 형량을 맞을 것이다. 맞을 것이다. 그 언저리에 이제 윤석열이 인용이 되면 그러면은 윤석열과 이재명은 다 아웃시키자라고 하는 논리로 국힘이 대선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3월 10일 날 인용이 돼버리면 확 쓸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라는 정보 분석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방국 대사가 하더라. 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나는 헌재고 하나는 형사재판이다. 성격이 전혀 다르다. 너 요새 국힘 사람 너무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그런 거 만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나경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2심 판결 이후로 미루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각하 안 되거든요, 절대로. 각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도 계속 절차 거치고 시비를 걸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이 3월 26일에 가장 가깝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헌재가 여당 지지자들한테 공격을 덜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보수재판관들이 일부가 뒤집을 수는 없더라도 네. 지연시키는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연시켜주면 이 대표님은 이렇게 상처를 입혀가지고 지지율이 출렁하게 만들려고. 한 5, 6%라도 다운시켜서 국민의힘 쪽 후보하고 격차를 최소한 시킨 상태에서 자신들은 경선에서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 오세훈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했고 더 격차를 줄여서 한숨 돌릴 수 있다라는 정치 공학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어떠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든지 간에 늘어지게 해. 계속 늘어져서 최소한 이재명 대표 선고 즈음에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네. 시도가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있고. 그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예. 제가 이제 그런 외교사절 만나면 이제 머리도 안 흔들고 그대로 와가지고 바로 적어요. 머리 흔들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적어둔 메모가 다시 생각나셨구나. 다시 읽어봤어요. 그동안 제가 생각했지 못한 단어를 제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용이 일찍 돼서 대선 분위기가 확 쓸려가 버리면 그러면은 끝난다는 거죠. 제3자 관점에서 네.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네. 아 이쪽의 의도는 이거구나라고 지금 의원님한테 알려준 거야. 예, 그게 이제 2월 8일경이니까 벌써 오래됐네. 원시 시대 이야기죠. 우리도 전략이 있으니 우리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버리지 말아달라. 민주당 쪽하고 너무 이렇게 쏠리면 안 된다. 그것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현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본심이 그거죠. 커넥션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 그 어떻게든 지연시키려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평의를 종결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편결로 넘어가자 하는 회부를 해야 돼요.
네. 그 회부를 또 지고 있는 사람이 주심 재판관인데 그 사람이 덜 끝난 것 같은데 하고 집에 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주심이 정영식 판사예요. 그렇습니다. 야간 집회 끝나고 행진하면은 아유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고 내일은 달라지겠지 하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아침에 찝찝한데 하다가 12시 반 1시 넘으면 그렇죠. 그게 지금 3주째야 지금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전 세계 헌법재판소 있는 데가 한 20여 개국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 다 보고 있대요. 지금 빨리 하라고. 영문판 지금 받아볼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도 참고하려고. 네, 왜냐하면 그 나라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헌법재판소에 있는 나라들이 아주 역사가 험악했거나 독일처럼 헌법이고 뭐고 무시하는 그 파시즘의 고통과 역사의 그 흑역사를 지녔던 나라거나 우리나라 거 참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박근혜 때 헌재 선거문도 다 번역돼서 나왔어요. 네.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되고 파면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 2월 초에 들었던 우방국 한 대사가 국민의힘 쪽에서 전해 들은 국민의힘 전략을 되돌아봤더니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었구나. 근데 자기들 때로 다 되진 않아요. 그랬으면 윤석열이 계엄도 실패하지 말았어야 되고 부산 엑스포도 유치됐어야 되고요. 총선도 이겼어야 되고 체포도 되지 말았어야 되고 구속도 되지 말았어야 되고 기소도 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다 뜻대로 되진 않아. 근데 최근에 중요한 걸 한 방 성공시켰어. 탈옥을 시켰잖아요. 네. 그거하고 맞물려서 심리적 영향을 준 것 같아. 정보 계속 들어오는 거는 대선 주자가 뭘 지금 준비하고 있다. 김모 후보는 돈이 너무 없는데 근데 요새 돈 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가지고 사람이 꼬이고 있고 누구는 몇 층에다 사무실 내고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저들도 대선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자 출발하면 확 뛰어야 되니까요. 오늘 또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그 국힘의 대표급 당대표인지 원내대표인지는 제가 말 안 하겠는데 가서 윤석열이가 탈옥해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네 무슨 자격으로 왔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했대요.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해져가지고 국민의힘도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윤석열이 엄청난 부담이거든. 네.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진짜 이번 탈옥을 간축드립니다. 이러기를 기대한 거예요, 이자는.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털려 왔어요. 이러니까 이 친구가 나오고 미래를 함께 후사를 도모할 생각이 없구나.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선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알지. 내가 누구 후계자로 꽂아놓은 거 알지. 걔 중심으로 몰아봐. 이렇게 막 대화를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나 개인 자격으로 그냥 인사 왔습니다. 썰렁해가지고 혼자 20분 떠들고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국힘도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야 되고 네. 최상목 대행도 탄핵해야 돼요. 탄핵을 당연히 해야죠. 사실 우리가 계엄령 직전에 탄핵한 사람은 이준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탄핵 남발한 적이 없어요. 최상목이처럼 벌써 9건 거부권을 9번 행사했잖아. 줄줄이 거부권을 왜 비판 안 하고 우리 딱 한 번 했는데 난리치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안 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니 죄 지은 놈을 탓해야지 왜 우리한테 난리예요. 자, 의원님. 손가락 나오는 거 보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